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의입니다. 동성 간 불륜 사건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동성끼리도 불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와는 달리 많은 성적 그런 사랑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동성혼도 외국에서는 인정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먼 훗날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상간남이 그 F2M 여자인데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내 아내가 이제 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봤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을 하신 분이고, 1심과 항소심 판결이 완전히 뒤바뀐 그런 사건이에요. 1심에는 이제 원고 청구 기각이 나옵니다. 즉, 이 정도로 가지고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 원고가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은 내 아내,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손을 잡고 포옹하는 장면이 담겨 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봤어요. 되게 좀 신기하죠. 손을 잡고 포옹하는 장면을 단순한 친구 간에 할 수 있는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원고 배우자 피고의 대화 내용에 애정 표현이라든지 성적인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그리고 내 아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이제 원고가 막 화가 나니까 와이프한테 사실확인서 작성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사실관계를 좀 적었는데 좀 애매한 내용이 있었어요.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적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사실관계를 적은 것이지 이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피고가 계속 1심 때부터 주장을 한 내용인데,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었고 당연히 성관계도 불가능하고 그 성기 재건을 하지를 않았대요. 성기 재건을 해도 성관계가 또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여기서 뭐 어떤 그 기구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성적 결합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기는 F2M, female to 이제 male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관계도 불가능하고 아내와는 동성 친구처럼 마치 게이처럼 이렇게 만났다라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원고 배우자의 말을 더 믿을 수가 있다. 즉 그냥 정말 친구 간의 관계였고 손을 잡고 포옹하는 정도는 이들 간의 관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서 1심에서는 원고 청구 기각을 내립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는 그 결론이 뒤집혀요. 물론 위자료 액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500만 원 인정이 되었는데 그 원고가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고 항소심 법원은 1심과 완전 다른 판단을 내리죠. 신체를 접촉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판단을 해요. 항소심 법원은 늦은 밤에 이 편의점 앞 벤치에서 이뤄진 포옹이라든지 이런 얼굴 만지는 행동, 이런 것들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선 지나친 애정 표현이다라고 봤어요. 지나친 애정 표현이고 부부간의 이제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이 분명하다라고 보았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썼던 사실 확인서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항소심 법원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아내가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였는데요. 그 부적절한 관계라는 표현이 1심에서는 그냥 사실관계를 의미한 것이다라고 봤는데,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회통념상 그 정도는 충분히 부정행위가 되고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습니다를 어떻게 보면 아내의 자백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았고, 그리고 피고가 1심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주장했었던 나는 이제 F2M, 성전환자다. 그래서 나는 정말 동성 친구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물론 이제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고가 이제 머리를 어루만지고 포옹을 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스스로도 자신을 남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 자기 스스로 남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아내와의 관계를
이제 원고 배우자의 관계를 피고 주장처럼 동성 친구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가 이런 말을 했다. 즉 아내의 부부관계 고민을 들어주면서 조언을 했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아니다. 그 피고의 조언이 부부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관계를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항소심 법원은 1심과는 달리 그런 증거들과 사회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관계가 그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나 위자료 수는 막 5천만 원씩 막 나온 건 아니고 5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를 했어요. 금액은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원고는 만족을 했던 사건이고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와 맥락에 따라서 부정행위로 당연히 인정될 수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판결문이고요. 자필로 작성을 한 문서의 내용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치한 판결문이어서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동성 간의 이런 이제 불륜 행위를 목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소송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